인생을 중간쯤 살았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각자의 삶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 앞서 살아온 날들의 후회와 아쉬움이 가져다주는 고마운 교훈에 감사해야 하고 앞으로의 날들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과 마음가짐도 점검해야 한다. 왜냐하면 체력, 사회적 위치, 가족관계, 남아있는 인생의 길이도 유한하다는 현실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50대를 보다 당당하게 의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집중하며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안내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 황혜숙 옮김, 센시오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 50, 드디어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2장, 이제 난 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 3장,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 4장, 50, 폭탄이 터진데도 즐거움은 있다. 5장, 그래도 내 아름다운 인생은 계속된다입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질투라는 감정은 왜 생겨서? 나이가 50을 넘어 인생의 후반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질투심도 주의해야 할 감정이다. 옛사람들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면 니체는 질투라는 감정을 극도로 싫어했다. 질투의 불꽃에 둘러싸인 자는 마침내 방향을 돌려 전갈처럼 자기 자신을 독침으로 쏘게 된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 니체는 르상티망, 즉 원한 증오, 질투 같은 감정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자기에게 허용하지 않고 청산했다고도 말했다. 또한 계몽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후쿠자와 유키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인간에게 부도덕한 곳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교제에 해가 되는 것으로 원망보다 큰 것은 없다. 원망이란 남을 시샘하는 마음을 말한다. 세상에 부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을 시샘하는 마음은 정말 제일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나도 질투심은 우리 사회를 망치는 한 요인이라고 본다. 질투심이 만연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추문을 너무 좋아하고 그 추문 때문에 누군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재미있어 죽는 것이다. 주간지를 보면 전 국민이 한 달에 1명 정도는 수렁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다음에는 누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고대한다. 실제로도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사람에게 일제히 돌을 던진다. 그런 잔인한 마녀사냥 같은 일이 늘 일어난다. 물론 공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을 저질렀을 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조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집단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그런 일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흔히 일어난다.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잘못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할 일인지 의문스럽다. 그것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이런 졸렬한 르상티망이었었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 나는 남이 전락하는 것을 보고 매우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여전히 피의재단에 희생양을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우선 자신의 비열한 인간성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란다.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하던가?
50세가 넘으면 이런저런 욕망도 차츰 수그러들기 시작한다. 나는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다.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제 소유하고 싶지 않다. 특히 옷이 그러하다. 출근할 때는 이 셔츠를 입어야지, 속옷은 이 사각 팬티를 입고 양말은 이걸 신고, 이렇게 필요할 때 입을 옷을 정해 놓으면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옷을 여벌로 몇 벌 사놓으면 평생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도 든다. 기호품도 마찬가지다. 나도 약간 고가의 기계식 손목시계가 있는데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할 때만 그 시계를 찬다. 하지만 평소에는 흔한 전자시계를 애용한다. 절대로 시간에 착오가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장점이기 때문이다. 가끔 입시 감독을 하는데 전자시계는 1초 단위로 시간을 재는데 편리하다. 기계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시계의 가치는 낮겠지만 시계가 이만큼이나 정확하기만 하면 됐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먹는 음식도 매일 아침 식사는 이것이라고 메뉴를 정해 놓았다. 금전욕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저금이 있으면 더 억척스럽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돈보다 건강이 중요한 나이가 아닌가?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50세 이후 삶에서 지루함과 어울리는 방법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이다. 이것은 지루함을 참는다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지루함에 익숙해지는 것 또는 지루함을 더는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지루함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대인 특유의 감정이라고 보고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나는 그 책에서 현대는 누구나 지루함을 두려워하고 자극을 원하는 시대다. 한편 사회도 그 요구에 부응해서 사람들이 실증 내지 않도록 점점 더 자극을 제공하며 고도로 자극적으로 변해간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극이 많다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질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이 고도로 자극적인 사회에 저항해서 살아남으려면 옆에서 보기에는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기쁨을 발견해가는 힘, 즉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이 책을 썼을 당시 나는 이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 정년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키워드가 된다고 믿었다. 일이 없어지고 눈앞에 자유시간이 펼쳐졌을 때 인생을 즐기는 데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50세가 넘어서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나는 지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생각할 때 영국의 논리학자이자 철학과 교육학의 공적을 세운 버트런드 러셀의 사고방식을 참고했다.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한 러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손꼽힌다. 러셀은 러셀의 행복론의 지루함과 흥분이라는 장에서 일반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용한 생활이라고 했다. 위대한 책은 한결같이 지루한 부분이 있고 위대한 생애에는 하나같이 지루한 기간이 있다. 위인들의 인생도 두세 번의 위대한 순간을 제외하면 늘 흥분으로 가득한 인생은 아니었다. 또한 러셀은 지루함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강한 자극만 추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보다는 차라리 실속 있는 지루함이 낫다고 믿었다. 사람들과 더 어울려서
뭐 좋은 일이 있겠나? 후쿠자 유키치의 학문의 권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사람은 귀신도 뱀도 아니다. 일부러 나를 해하려는 나쁜 사람은 없는 법이다. 사람이 두렵다고 멀리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잘 교제하는 게 어떨까? 나 자신도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다. 나 역시 학생이나 20, 30대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사귐을 중요시하라고 한다. 하지만 50년이 넘게 살다 보면 인간들이란 하나같이 성가신 존재야. 좌우지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니까 하고 느끼는 일도 종종 있다. 더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좋은 일 있겠나 라는 의문을 품는 것도 당연하다. 몰리에르의 희곡, 인간 혐오자 제목을 빌려 말하자면 누구나 약간의 인간 혐오는 있다. 50세를 넘으면 그런 인간 혐오를 받아들이고 인간을 멀리해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인간 혐오라는 말을 들으면 성격이 삐딱하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아 주위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상상할지도 모른다. 기분 나쁜 것보다 기분 좋은 편이 나은 것은 당연하다. 최근에 내가 출간한 기분 나쁨은 죄다에 적은 것처럼 나 자신도 기분 나쁨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 혐오와 기분 나쁨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스게 요시하루의 연작 만화 무능한 사람에 나오는 돌을 팔다는 만화가가 되려다가 실패하고 다마가와 강가에서 돌을 파는 중년 남자의 비애를 그린 작품이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돌을 닦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렇다고 돌을 닦는 주인공이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훌륭하다. 또한 1인 만담 도요다케야에는 뭐든지 기다요부시로 말하는 남자가 등장한다. 기다요부시는 일본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음악극의 대사를 곡조에 맞추어서 낭송하는 N 이야기이다. 모두 다 그 남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면 기다요부시로 말하는 것이 폐를 끼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만족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 혐오도 성숙의 한 형태인지도 모른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려고 무리해서라도 사회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50세가 넘으면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해온 결과로 지금의 모습이 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과 굳이 어울리지 않고 지나쳐 버려도 된다. 만일 내 안에 인간 혐오 기질이 있다면 중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언짢아 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50세야말로 철학을 할 만한 나이. 미의 세계 이외에도 교양의 세계를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고전 문학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다. 또는 요새 역사붐이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세계사에 흥미가 있다면 그것을 깊이 파헤쳐 나가길 추천한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겁다. 또 철학을 다시 배우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 젊었을 때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때도 있다. 드디어 소크라테스의 기분을 알겠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말이다. 특히 어렵다고 정평이 난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존재다. 죽음을 의식하고 앞서 나아가 준비한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데 그 때문에 더욱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는 20대 때 하이데거를 읽었다. 그때는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내가 아직 죽는다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났다. 그런데 50세가 넘자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고 그때까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계산해 보면 하고 싶은 일을 별로 많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하이데거는 수다만 떨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를 퇴락이라고 비판했다. 하긴 SNS로 수다만 떨다가 하루를 마쳤다면 죽음을 자각하고 진정한 인생을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다시 읽어보면 하이데거의 철학에 더 공부할 것이나 더 표현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하이데거의 말이 마냥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50세야말로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맺은 말.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이 책의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50세에 직면하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힘을 빼는 것이다. 나이가 50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안다. 앞으로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되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노련한 축구선수가 경기를 뛸 때 체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과 같다. 90분간 계속해서 뛰기는 힘들지만 바로 지금이야 하는 순간에 몸을 움직여서 골을 넣을 수는 있다. 그처럼 효과적으로 힘을 빼는 방법을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여러 가지 훈련 끝에 힘을 빼는 방법을 터득했다. 예를 들면 나는 30, 40대 때 국가대표전 축구 시합을 보다 보면 늘 화를 주체하지 못했었다. 응원은커녕 왜 거기서 슛을 쏘는 거야? 이 상황에서 그렇게 선수를 교체하면 안 되지 라며 애꿎은 텔레비전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생각해보면 축구라는 경기의 성격상 대부분 실점은 실수와 연관되어 있다. 즉 아무리 잘해도 화나는 요소가 숨어 있다는 말이다. 계속 화만 내서는 몸이 견뎌나질 못하므로 나는 앞에서 말한 아들러 심리학에서 과제의 분리를 적용해 보기로 했다. 내가 국가대표 감독도 아니고 축구협회 회장도 아니니까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해서 수억을 벌든 실패해서 구단에서 방출되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라며 웃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힘을 뺄 수 있었다. 즉 절대 냉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응원은 하지만 실수에는 눈 감고 잘한 점만 크게 기뻐하는 관전 방식을 터득했다. 축구 관전 경력이 30년이 쌓인 후에야 겨우 여기까지 왔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경기에서는 결정적인 실수로 실점을 당했는데도 전혀 화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칭찬해줬다. 이제야 차분하게 축구를 볼 수 있게 되었군 이라면서 말이다. 나이가 들면 화를 잘 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분노라는 감정은 뇌의 대뇌 변형계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진다. 뇌 연구학자에 따르면 그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전두엽이다. 그런데 전두엽은 나이가 들면 기능이 저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전두엽을 단련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기 쉽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며 힘을 좀 빼면 좋을 것 같다. 나는 호흡법 연구가로 활동하며 호흡의 인간학, 호흡 입문과 같은 책을 냈는데 내쉬는 숨 중심의 단전 호흡법은 세로토닌을 활성화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배꼽 밑에 손을 대고 내쉬는 숨과 함께 부정적인 감정이 나간다는 상상을 하면 50세 이후를 살아가는데 힘을 빼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힘이 빠지고 의식이 균형 있게 질서 잡힌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른다. 일을 몰입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바꾸면 노는 것처럼 생활이 즐거워진다. 50세를 넘으면 서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친구들과 교제하는 일도 점점 줄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가족 인원수도 줄어든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품는 순간 말할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밀려온다. 물론 좋은 친구는 있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사실 친구 관계를 적극적으로 넓히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의 연대감을 느낄 때가 더 기분이 좋다. 나는 책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소수 취향의 작품을 사랑한다. 지금까지 CD를 들으면서 지금 이 노래를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임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묘한 기쁨에 빠져들곤 한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에서 취미가 같은 사람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유튜브 댓글을 읽다 보면 나와 완전히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굳이 교류하고 싶지는 않다. 개인적인 교제는 없지만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독서를 통해 위대한 사람들과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공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요한 페커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를 읽으면서 당신도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전하려고 했었군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접수했으니 괜찮아요, 괴테 아저씨라고 속삭여 본다.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아니까 머리가 이상해지죠. 당신의 생각은 조금이나마 내가 알았으니 편히 쉬세요, 니체씨라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는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다 보면 친구가 없어도 별로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뭐니 해도 책을 읽는 것이다. 독서는 혼자 사는 것이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감사하다. 어떤 형태든 자기 취향에 맞는 인생 모델을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예를 들면 에도 시대 후기의 승려이자 시인인 료칸을 50세 이후 삶에서 마음의 스승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이 마을에서 공놀이 하면서 아이들과 노는 봄날은 날이 저물지 않아도 좋으련만. 이렇게 계절마다 료칸이 읊는 노래를 음미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그와 함께 걷는 것이다. 이제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50세를 넘어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생의 깊은 뜻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또 한 가지, 물론 50세에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 유도의 창시자인 가노 지고로는 정력 선용이라는 말을 중요시했다. 즉 강한 훈련을 통해 얻은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의롭고
선한데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남은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어떨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